66번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전문병원은 병원급, 즉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정답입니다. 보기 2번 9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상급 종합병원 요건이며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 과목에 특화됩니다. 보기 3번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이 원칙입니다. 보기 5번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보기 1번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며 대통령이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 보기 2번 의료인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은 정답입니다. 의료법제 구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부정행위는 사후라도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응시 3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허위 작성 시 자격 제한 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와 문서 교부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보기 2번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 본인의 간호 기록을 열람하게 한 경우는 본인이 열람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보기 3번 의사가 환자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의 팩스로 송부한 경우는 환자 요청에 따른 정당한 행위입니다. 보기 4번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춘 배우자에게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공개임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보기 5번 직접 조선한 의사가 해외 학회 참석으로 부재 중일 때 다른 의료기관 의사에게 출생증명서 교부를 부탁한 경우는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분만을 담당한 의사만 발급해야 합니다. 타 의사가 대신 발급하는 것은 정보 누설미법 위반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33조 보수교육에 따르면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 회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일치하는 설명입니다. 정답입니다. 보기 2번 복지와 처우 개선은 보수교육 목적이 아닙니다. 보기 3번 국민의 권리 보장은 간접적 효과일 수는 있으나 직접 목적은 아닙니다. 보기 4번 의료인의 권리 보호는 법률단체 활동 등과 관련됩니다. 보기 5번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는 정책평가 목적에 가깝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상 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처방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르면 가정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검체의 채취 및 운반입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상담은 독자적 수행 가능합니다. 응급처치 훈련은 교육 성격으로 단독 가능합니다.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는 협력범주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1번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긴 하나 품위 손상보다는 서류 위조에 해당됩니다.
2번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간호 업무 수행은 대표적인 품위 손상 행위로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미신이나 비과학적 시술 등입니다. 3번 본인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이지만 이는 면허관리 위반입니다. 4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은 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지만 의료사고로 분류됩니다. 5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는 불법 개설 관련 처벌 사안입니다. 품위 손상보다는 기관관리 문제에 해당됩니다. 72번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의 요청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관할 보건소장은 직접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요청 권한 대상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규모의 전염병 관리를 총괄하지만 요청 대상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식품의 안전을 관할합니다. 73번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종사자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EHEC 감염증 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으로 음식조리자는 업무가 제한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매개이며 인체 간 전염은 없습니다. 발진티푸스는 이가 매개로 식품 접객과 관련 없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물속 세균에 의해 흡입으로 감염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가 매개로 식품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74번입니다. 검역조치란 항공기 선박 화물사람 등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격리, 소독, 사용 제한,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오염된 장소, 기구, 물품 등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는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검역 조치입니다. 보기에서 환자의 치료는 검역 조치가 아닌 의료행위입니다. 소독 후 결과 보고는 행정 절차로 직접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직접 소독은 검역소장 등 관계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검역소장이 지정 장소로 이동 지시는 보안 조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기 2번인 감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검역 조치의 정의에 가장 부합합니다. 75번입니다. 후천 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20조 비밀누설 금지에 따르면 감염인의 신원, 감염 여부 등을 알게 된 사람 중 특정 직무상 관련 있는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간호한 사람, 검사, 통보 업무 담당자, 의무기록 관련 종사자, 병동에서 감염인 간호에 관여한 간호조무사 등 이외 감염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자입니다. 보기 5번 감염인의 진료기록 제출을 질병관리청장 요청으로 받은 기관장은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비밀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기준 적용 여부, 심사, 적정성 평가,
진료비 급여, 비급여 판단,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자격관리, 진료비 지급 등 행정 업무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 직접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부가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출산비, 장제비, 간병비 등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예방재활은 요양급여입니다. 진찰검사는 요양급여입니다. 치료재료의 지급은 요양급여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부가급여입니다.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는 모두 요양급여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 사전조사 항목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 및 건강행태, 행동향상 조사, 즉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 인식 및 행동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국가의 보건의료 실태는 거시적 배경으로서 참고 자료입니다. 지역 보건의 방향과 정책 방안은 조사가 아니라 계획 수립의 결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과 행동 향상은 사전조사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은 계획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별도로 보건소나 진료소가 아닌 별도의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입니다. 즉, 보건지소와 보건의료원은 같지 않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없는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보건기관이며 보건지소 외의 명칭 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은 법령에 어긋나는 설명으로 보건지소의 설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정답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무상 업무 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보기 1번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기 2번 마약을 수입하는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 중 수출입업자 자격 필요합니다. 보기 3번 한해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자도 마약류 취급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기 4번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수사기관, 세관, 검찰 등에서 공무상 취급은 법적 예외로 허용됩니다. 정답입니다. 보기 5번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는 처방자는 마약류 취급이사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국 응급의료 체계의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합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보기 1번 외상 환자의 진료는 의료기관의 고유 역할입니다. 보기 2번 소아 환자 전문응급의료는 소아전문응급센터 등의 기능입니다. 보기 3번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역할입니다. 보기 4번 재난 대비 및 거점병원 업무는 재난거점병원 및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보기 5번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업무에 해당됩니다.
82번 문제입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 진료, 치료, 연구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입니다. 건강권은 건강을 보호받을 기본 권리입니다. 알 권리는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이지만 결정권까지는 아닙니다. 자기결정권은 설명 듣고 동의한 상황에 맞는 개념입니다. 진료받을 권리는 진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는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 상태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합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단위 보건사업을 수행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및 행정총괄을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보건을 계획하고 관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가 주 역할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혈액의 매매는 금지되며 헌혈 증서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혈액 매매를 인지하고도 체혈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 유지,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 환자의 의사 우선 원칙입니다. 보기에서 의료인은 가족의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환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되며 가족은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할 경우 보조적 역할입니다.